안녕하세요. 리틀버디 TV입니다. 리틀버디 TV 오늘은 천연 가죽 신발 DIY 키트 출시 기념으로 바니바니 사이즈의 신발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키트를 구매하시면 여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일렛 작업이 전부 다 된 상태로 바늘구멍이 있는 상태로 풀 구성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여기 윗부분에 있는 가위, 그리고 바늘, 그 매듭을 풀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순간 접착제나 라이터, 그리고 바닥을 붙일 본드, 그다음에 꾹꾹 눌러줄 코바늘인데요. 코바늘이 아니라도 좀 단단하면서 끝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서 가죽을 해치지 않는 재료가 있으시면 그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 바느질을 도와줄 겸자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DIY 키트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 운동화 끈도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실은 2m, 운동화 끈은 90cm, 한마가 들어있어요. 넉넉히 사용하실 수가 있는 양입니다. 바늘에 실을 연결했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발 등 부분을 볼 텐데요. 여기 샘플 신발을 보시면 여기 요 부분이 됩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일렛이 달린 이 발 뒤꿈치를 감싸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신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곳은 이 부분입니다. 요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겹쳐서 작업을 할 거예요. 보시면 바늘구멍 수가 5개, 요 끝까지 6개로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샘플을 보시는 대로 작업을 하실 건데요. 되돌려 홈질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구멍 밑에서 위로 올라오시고요. 위에 덮이는 부분도 밑에서 위로. 6일돌이나 5비츠 사이즈에 비해서 바니바니는 그 바늘구멍이 크기 때문에 찌르기가 좀 더 용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땀을 시작했습니다. 가죽 신발을 만들 때는 실을 팽팽 소리가 날 정도로 당기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매듭이 나중에 힘을 받아서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터나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라이터나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매듭을 풀어지지 않게 살짝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작업하셔도 됩니다. 라이터는 자칫하다가는 이 나일론 실이 너무 짧게 빨려 들어가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라이터보다는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시는 것이 이제 초보분들은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홈질 방법이니까 한 땀 한 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구멍이 잘 안 보이면 사이를 띄어서 바느질을 하시면서 나중에 한 번에 당기셔도 됩니다. 홈질은 나중에 한 번에 당기면 당겨지니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바느질 끝에 왔고요. 되돌려 홈질이기 때문에 돌려서 빠진 부분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셋, 넷, 다섯. 총 5땀의 바느질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매듭을 지어주실 때는 그냥 짓지 마시고 앞에 있는 실의 중간을 바늘을 통과하게 하셔서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세네 번 정도 감아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끝에 딱 맞게 매듭이 되고요. 이렇게 한번 당겨주시고 마무리는 라이터나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 주세요. 이 붓형을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한쪽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바느질을 해볼 겁니다. 6일돌 것도 같은 형태의 신발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바니바니 사이즈가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바느질 하시기가 훨씬 쉽습니다. 크기를 비교해 보면요. 네, 엄청 차이 나죠? 작은 것을 만들기가 원래 더 힘드니까요. 바니바니를 만들어 보시면 더 작은 신발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니까 훨씬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쪽도 똑같이 잡아주시고 밑에 단부터 해야 됐죠? 밑으로 매듭이 들어가게 한 후에 첫 번째 땀 연결해 주시고요. 네, 바늘땀이 잘 안 보이면 벌린 상태에서 대충 바느질을 해주고 이렇게 벌리면서 해주시고 나중에 당겨주시면 됩니다. 바늘구멍이 다 뚫려 있는데요. 정확하게 넣지 않으면 바느질 할 때 바늘 당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늘이 구멍이 딱 뚫려 있는데 넣으시면 굉장히 쉽게 힘 안 들이고 바느질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쭉쭉 세게 당겨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당겼습니다.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당겨주세요. 잘 안되면 이렇게 실을 중간중간에 당겨주셔도 됩니다. 되돌려 움직이니까 방향을 바꿔서 네, 5단 매듭 마무리는 역시 앞에 실을 걸쳐서 찔러 넣고 3, 4번 이렇게 벌써 발등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발등과 발 뒤꿈치 부분, 신발 기본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발바닥하고 연결을 해볼 건데요. 발바닥을 하실 때는 이 맨들맨들한 부분, 바늘구멍이 잘 보이는 부분을 땅바닥 쪽으로 거친 부분이 발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바느질이 쉬워집니다. 자, 뒤꿈치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는 바늘땀이 10개 있고 바닥 부분을 보시면 딱 뒤꿈치 부분에 하나, 둘,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 뒤에 보이시는 이 구멍을 기준으로 쭉 내려오시면 실제적으로 5, 6번째 딱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 6번째의 땀과 이 두 땀을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발바닥은 어차피 본드칠을 하기 때문에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뒤꿈치에, 그러니까 가장 뒤꿈치에 2개의 땀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바닥 발꿈치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위에 부분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모양을 최대한 맞추시면서 이렇게 끝점을 맞추시면서 팽팽하게 실을 당기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전처리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바닥하고 위쪽하고는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일치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이렇게 끝점만 잘 맞춰서 해주셔도 나중에 후처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네, 홈질로 똑같이 한 땀 한 땀 짝 지어서 홈질로 작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두 개가 겹쳐진 부분이라서 총 두 겹을 더, 총 세 겹이죠. 세 겹을 걸쳐서 바늘을 빼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할 때 손이 아프신 분들은 겸자 같은 걸로 이렇게 끝까지 왔습니다. 되돌려 홈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전 지금 실이 짧아서 한번 매듭을 짚고 갈게요. 제가 지금 손바닥 골무라는 거를 착용했는데요. 손바닥 골무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조금 어긋나서 잘 안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작업하다가 눌러주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겹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조금 가죽을 통과하기가 힘드신 경우는 손바닥 골무 아니면 뭐 그냥 골무, 경자 같은 거 활용해 주시면 돼요. 네, 실이 두 겹이 되지 않도록 여기도 세 겹. 네, 이렇게 전체를 다 완성했습니다. 매듭을 마지막으로 짚고 마무리 해주시고요.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맞춰서 끝을 맞춰서 바느질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이 쏙 들어가게 돼요. 네, 휘었죠? 요런 거는 본드칠 할 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죽을 전처리를 먼저 하지 않고 그냥 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부분 맞지 않은데 후처리 작업 때 선택하셔서 좀 더 예쁘게 작업하시는 거는 다른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완성했으니까 바닥을 한번 붙여볼 건데요. 발에 맞춰서 이 매끈한 부분 그리고 물결 무늬 부분이 있는데 매끈한 부분을 바닥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드는 시중에 파는 노란 본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돼지표 본드가 좀 잘 붙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거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드를 바르실 때는요. 너무 많이 바르시지 마시고 얕게 골고루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끝부분까지 얕게 고루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그 본드를 바르고 나서는 처음엔 유광이다가 점점 무광이 되거든요. 이제 살짝 말을 무광이 되는 그때 이제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양쪽 다 본드칠을 해주시면 되고요. 끝까지 얕게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바르면
밖으로 눌렀을 때 튀어나오기 때문에 튀어나오면 또 얼룩이 질 수가 있거든요. 스폰지에 묻은 본드는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바를 때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이 작업이 수월해집니다. 네, 이렇게 발라주시고 약간 무광으로 마르려고 할 때 이렇게 스펀지 바닥하고는 신발 바닥 밑창하고는 맞기 때문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조금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끝점을 맞춰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코바네르입니다. 네, 저는 코바네르 뜨개질을 자주 하기 때문에 코바넬이 다 있고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그냥 1,000원 주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코바넬이에요. 7585가 저는 신발 만들다 보니 좀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람 손이 이렇게 겉에서 닿지 않는 요 안쪽 부분을 콕콕콕콕 눌러주세요. 네, 문지르지 마시고 문지르면 이렇게 가죽의 가루들이 더 나오거든요. 가죽이 상할 수 있으니까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안쪽까지 꾹꾹꾹꾹. 코바넬이 아니라도 끝에 둥글고 길고 좀 단단한 물체가 있으면 그걸로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눌러주세요. 여기서 얼마나 꼼꼼하게 잘 붙여주느냐가 오래오래 신발이 상하지 않고 뜯어지지 않고 밑창이 신길 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겉에 선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지금 당장 본드를 칠하고 붙이자마자 신기는 거는 절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신발을 신기고 벗기는 순간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 사이가 뜨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본드 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한 반나절 정도는 12시간 이상은 그냥 두시는 것이 가장 접착 효과를 오래 가게 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네.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패키지에 신발끈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90cm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넉넉하기 때문에 다 풀어서 반 딱 잘라서 한쪽씩 쓰셔도 되고요. 평소 운동화끈 작업하시는 대로 만약에 끝이 너무 뭉툭해져서 아일렛에 잘 안 들어간다. 네, 그 작은 신발일수록 아일렛이 작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방금처럼 끝을 자르고 작업을 해주셔도 끈이 넉넉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본을 묶어주시고 이렇게 끈을 처음에 너무 단단하게 하시면 그 바니바니 발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 중간 정도 힘 주신 상태에서 너무 꽉 졸리지 않게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리본을 묶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실을 끊어 주셔야지 나중에 신발을
이렇게 끈을 좀 풀러서 신기고 조여서 벗기고 리본 묶을 때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끈을 너무 짧게 매일 경우는 리본을 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짧으면 예쁘지만 적당히 길이감을 두시는 게 인노를 하실 때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신발 완성을 해봤습니다. 리틀버디에서 출시한 신발 DIY 패키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인형 신발을 완성하셔서 재미있는 인노를 즐기시기를 항상 바랍니다. 고맙습니다.